안녕하세요. 사람을 살리는 동행심리상담센터입니다. 오늘은 자존감 관련 콘텐츠 하나 준비했는데요. 열등감과 우월감이 오늘의 주제입니다. 여러분들은 자존감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신가요? 있으시다면 자존감을 어떻게 유지하시나요? 자존감을 건강하고 높게 유지하려면 우리는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오늘 이 중에서 하지 말아야 할 것을 다루어 봅니다. 모든 사람들은 열등감을 가지고 있으며 이에 우월감을 가지려고 합니다. 열등감 그러면 부정적인 것 같지만 알프레드 아들러 같은 심리학자는 열등감에 대해 새로운 해석을 주었죠. 그것도 긍정적으로 말이죠. 목마른 사람이 샘물을 찾듯이 열등감을 느끼는 사람이 승화의 과정을 겪을 때 열등감은 우리에게 동기부여와 함께 무엇인가 도전하게 만드는 원동력을 제공합니다. 다만 열등감에 사로잡혀 자신의 무기력감과 비교의식, 피해의식 등에 빠지게 되면 열등감은 오히려 독이 되기도 합니다. 아울러 열등감이 높은 분들이 우월감을 추구하는 데 있어서 왜곡된 우월감을 가지게 될 경우 일명 갑질이라는 딜레마에 빠지게 되죠. 열등감과 우월감은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열등감을 극복하고 승화를 시키면 그냥 열등감에서 벗어나지만 이를 숨기거나 잘못 해결하려고 하면 왜곡된 우월감이 되죠. 그래서 강자 앞에서는 약자가 되지만 약자 앞에서는 강자로 행세를 합니다. 작은 차를 몰 때에는 열등감에 사로잡히지만 비싼 차나 고급차를 탈 경우 과시욕, 왜곡된 우월감, 특권의식 등이 나타나는 것도 사실은 우월감보다는 열등감의 왜곡된 모습이죠. 열등감과 왜곡된 우월감을 극복하지 못하면 자존감은 향상될 기회와 환경을 갖추지 못합니다. 자존감이 낮으면 낮을수록 열등감과 왜곡된 우월감은 그 빈자리를 차지하죠. 그래서 감정 조절이나 언행 조절이 안 되고 확증 편향이나 인적 오류, 그리고 왜곡된 심령 등에 쉽게 빠지죠. 여기에 회복 탄력성까지 떨어질 경우 실패와 좌절 앞에 패배지위와 피해의식으로 무장합니다. 사람과 세상을 염세적으로 보거나 부정적으로 귀인하는 버릇이 생기죠. 그리고 자신을 바라보는 시각에서도 왜곡이 일어납니다. 자신의 장단점을 잘 수용하지 못하고 남 탓을 하는 투사적 방어기제를 사용하죠. 이에 잘되면 자신 탓이지만 잘못되면 남 탓, 부모 탓, 조상 탓을 합니다. 이런 것을 제대로 치료하지 않으면 성격장애로 발전하기도 하죠. 특히 반사회적 성격장애가 생길 경우 개인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무리를 일으킵니다. 한편 킴벌리 코니시가 쓴 비트겐슈타인과 히틀러란 책을 보면 히틀러의 열등감이 홀로코스트의 배후였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유대인에 대한 증오와 혐오뿐만 아니라 유대인에 대한 열등감이 왜곡된 신념으로 바뀌고 이런 왜곡된 신념에 권력까지 차지할 경우 자신의 우월감을 드러내기 위해 영원한 제국을 꿈꾸며 반대로 자신에게 열등감을 준 유대인에게 증오와 혐오를 발산한 것이죠. 오늘날 많은 현대인들은 열등감에 빠져 있습니다. 한순간도 마음 놓을 수 없을 정도로 경쟁이 치열하고 이 안에서 살아가며 겪는 실패와 좌절, 그리고 나보다 더 잘 나가는 친구나 동료들을 보면서 무기력감과 열등감을 느끼기에 충분한 조건이 갖추어져 있죠. 이에 그 열등감을 숨기고자 왜곡된 우월감을 추구하는데요. 이런 왜곡된 우월감이 통제나 조절이 되지 않을 경우 자신은 물론 타인에게 피해 주는 경우도 있죠. 자존감은 많은 것을 소유했다고 해서 무엇인가 많이 배웠다고 해서 집안 배경이 좋다고 해서 건강하고 높은 것은 아닙니다. 자신에 대한 통찰과 성찰을 통하여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자신의 장단점을 수용하며 자신의 상처를 보듬으면서 타인과의 비교의식,
피해의식을 극복해야 건강하고 높은 자존감이 유지됩니다. 아울러 열등감과 왜곡된 우월감을 극복해야 건강하고 높은 자존감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오늘 준비한 것은 여기까지인데요. 내용이 유익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사람을 살리는 동행심리상담센터였습니다. 고맙습니다.